아니 보자 보자 하니까 사람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돈 좀 있다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노총각 겨우 결혼하게 해줬으면 집이든 뭐든 다 줄 생각을 해야지. 그깟 돈 몇 푼 아까워서 장가 보내겠어요? 우리 딸이나 되니까 46이나 먹은 남자 구제해준다고 하지. 누가 누굴 구제해 준다는 겁니까? 그러는 여자 나이 39이면 적은 나이 아닙니다. 그쪽도 계산이 섰으니까 결혼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사기를 치려거든 다른 데 알아보세요. 뭐요? 사기요? 돈 뺏고 집 뺏고 건물도 뺏어가서 나중에 이혼이라도 할 작정이었나 보죠? 이혼이라니요? 그럴 리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우리 딸이 황서방을 사랑한다길래 결혼시키려고 그랬던 거였지. 그래요. 그러면 돈 같은 거 없어도 결혼할 수 있겠네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3세 황종열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이죠. 아니, 그냥 결혼이 아니라 사기 행각에 불과했습니다. 정말로 결혼을 할 생각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돈만이 목적이었는지, 아들이 40세가 넘어 늦은 나이에 만난 인연과 그 가족이 하필이면 이런 짐승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게 참 안타깝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이제 하나 있는 노총각 아들 결혼시키고 편히 눈을 감나 싶었는데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황 씨가 아들에게 줬던 집도 빼앗고 황 씨의 재산까지 탐내서 황 씨 부자의 전 재산을 털어가려던 예비 며느리와 사돈네. 조상이 도왔는지 식을 올리기 전에 그 본색을 알게 된 황 씨는 당장 결혼식을 엎어버렸습니다. 노총각 아들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기회였지만 그렇다고 이런 막대먹은 집안의 아들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꼴을 보니 1, 2년 안에 이혼이나 안 당하면 다행인 듯 했습니다. 차라리 아들이 황 씨의 재산을 가지고 편하게 혼자 살아가는 게 훨씬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았습니다. 황 씨에게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황원호이고 나이는 벌써 46이었습니다. 아무리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한다고 쳐도 한참 늦은 나이였습니다. 몇 년 더 있으면 50줄이기 때문에 노총각이라고 불리는 나이였죠. 우리 원호 얼른 결혼해서 애도 낳고 해야 하는데, 장가 보내야 하는데, 살아생전 아내의 말버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주는커녕 아내는 아들의 결혼식도 못 보고 3년 전에 눈을 감았습니다. 남들은 벌써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손주가 있었습니다. 황 씨의 친구들 중에서도 손주를 못 본 이는 황 씨밖에 없었죠. 아니, 손주는 고사하고 며느리라도 봤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30대 초반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황 씨도 아내도 아들이 곧 결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헤어지고 말았죠. 두 사람의 사정이야 황 씨가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아들이 그날 이후로 큰 상처를 받아서 집에서 시름시름 앓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아니면 먹고 사는 게 바빠서였는지 그 뒤로 아들은 황 씨에게 한 번도 누군가를 소개시켜 준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들 다리 좀 놔줄까? 지난해 친한 모임 사람이 황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직장도 괜찮고 아들한테 집도 마련해 줬다며. 그 정도면 조건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45에 맞는 짝이 있어? 황 씨가 솔깃해서 묻자 모임 친구가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결혼 안 한 처자를 찾으려면 힘들지만 내 친구 딸이 몇 년 전에 이혼을 했걸랑. 근데 애는 남자가 키운다고 그러고 참하고 예뻐. 나이도 뭐 비슷하고. 뭐?
이혼한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황당한 말에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아무리 노총각이라고 하나 황 씨의 아들이 누군가의 재혼 상대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황 씨가 버럭하자 상대방이 찔끔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 나이에 어떻게 결혼 한 번 안 한 아가씨를 만나? 뭐 의사나 변호사도 아니고. 비록 의사나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멀쩡한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친구의 말처럼 황 씨가 마련해준 아파트도 있었기에 결코 나쁜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자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혼인 여자와 충분히 만날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황 씨도 열받는 마음의 순간 언성을 높이긴 했지만 어쩌면 친구의 말이 크게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소식이 없는지 은근슬에 물을 때면 얼버무리곤 했는데 그게 벌써 몇 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 정말 50세가 되면 이혼녀마저도 못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기분이 상해서 집으로 돌아오자 이삿짐 차가 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짐 다 뺐어요. 아, 네. 지금 다 뺐어요. 내가 바로 보증금 입금해 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2층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보증금을 정산해서 돌려주고 황 씨는 4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곳이 황 씨의 집이었습니다. 황 씨는 원룸 건물의 꼭대기층에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쭉 원룸이나 투룸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나온 월세가 노후 생활비였죠. 집에 도착한 황 씨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심란한 마음에 무슨 내용인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황 씨는 이내 TV를 꺼버리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안 바쁘면 집에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 황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하자 아들이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에 들르겠다며 말이죠. 황 씨는 간단히 밥을 차려놓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아들이 도착해서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어. 혹시 이런 얘기를 꺼내면 마음 불편해서 밥도 못 먹을까봐 싶어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에 아들을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너 혹시 선 안 볼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꼭 친구가 말한 이혼한 아가씨가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아들이 선을 볼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가씨라도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 황 씨가 얼마나 마음이 초조한지 알만했죠. 아들은 웬 뜬금없는 소린가 하고 황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너도 더 늦게 전에 결혼을 해야 할 것 아니야. 황 씨가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너만 생각이 있다면 선자리는 많으니까. 당장 결혼하라는 건 아니고 누구든 만나는 봐야지.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 생각이 영 없나 싶어서 황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아들이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뭐? 정말? 근래 들어 가장 큰 소리를 내본 듯 했습니다. 황 씨가 놀라 되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만난 지 반년 정도 됐어요. 그러자 황 씨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진작에 말을 했었어야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애끌었잖냐? 애 끌으실 거 뭐 있어요. 때 되면 다 결혼하죠.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쩐지 결혼을 염두에 둔 말인 듯 했습니다.
하긴 이 나이에 만났다면 상대방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일 듯했죠. 마음 같아서는 해가 넘어가기 전에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반년밖에 안 만났으니 결혼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괜히 재촉해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넘어가서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난 지 1년이 다 됐는데도 기다리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결혼할 수 있을 것처럼 말했던 아들은 감감무소식이었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황 씨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결혼 생각은 없는 거야. 황 씨도 재촉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아들은 46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고 가긴 했는데요. 그런데 나이 차이도 있고, 제가 평범한 회사 다니는 게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자친구 부모님이요. 아들에게 전해 듣기론 여자친구가 7살 어렸습니다. 그러니 올해 39이었죠. 차이가 나긴 해도 반대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아주 대단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연봉도 괜찮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멀쩡한 직장도 있고 집도 있는데 뭐가 마음에 걸린다는 거야?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은 황 씨가 마련해줬던 집인데 비록 아직 황 씨의 명의이긴 했어도 아들의 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의를 옮겨달라면 바로 옮겨줄 용의도 있었죠. 요즘 집값도 비싼데 대출도 없는 집을 가지고 있는 남자면 7살 차이가 나더라도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아직 40대잖냐? 요즘 40대에 결혼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문 것도 아니고. 황 씨의 욕심에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었지 40대에 결혼하는 사람이 없을 리는 없었습니다. 황 씨는 황당했습니다. 듣자 하니 황 씨의 아들보다 나은 직업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누구라도 내 아들이 마음에 안 찬다고 한다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전화를 끊고 황 씨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이는 이미 먹은 거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상대방 마음에 안 차는 조건이라도 바꾸면 되겠나 싶었습니다. 황 씨는 원룸 건물 외에도 상가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부 황 씨의 노후 자금을 위해 마련한 부동산이었지만 때 되면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한 황 씨가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사거리에 있는 상가 있잖냐? 그거 내 명의로 바꿔주마. 사실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주겠다고 했지만 아들이 당장에 필요가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차피 외아들이라 욕심이 없기도 했고 혼자 지내는데 스스로 버는 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이 황 씨의 말을 듣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거기서도 월세가 꽤 나오니까 그거로 결혼자금 한다고 생각해. 원룸 건물만으로도 황 씨는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뒤에 결혼 승낙을 받았다는 연락이 왔죠. 진작에 좀 더 기반을 마련해줬다면 결혼을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건이라는 것이 더 중요해지니 말이죠. 부동산을 주겠다고 하니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에 기쁘게 웃지는 못했습니다. 마음보다도 돈이 우선이 되어 하는 결혼이 이런 식으로 행복할까 싶기도 해서였는데 황 씨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마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혼해서 둘이 잘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어리지 않았기에 결혼 날짜는 빠르게 잡혔습니다. 상견례마저 생략하자는 말이 나왔죠. 이것도 저것도 다 괜찮았습니다. 어쨌거나 아들이 47이 되기 전에 결혼식을 하는 것이기에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 조금 깨름칙한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준비 잘 돼가지? 시간이 촉박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내라도 있었다면 살뜰하게 챙겼을 텐데 황 씨는 도움을 주고 싶어도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듣고는 놀랐습니다. 집 말인데요. 명의를 좀 바꿨으면 하는데. 현재 황 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아들이 그런 것을 신경 쓰는 줄은 몰랐는데 결혼 전에 바꾸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아, 그래. 너 시간 될 때 내 앞으로 바꿔주마. 그런데 아들이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제 명의 말고요. 공동 명의로 했으면 좋겠어요. 공동명예? 네. 수연이랑 제 명의로요.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아들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예비 사돈의 지원이 없으니 자신의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겠다고 했던 게 바로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게 황 씨의 상식에는 벗어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둘이 같이 살 집이잖아요. 원래 제 명의였던 것도 아니고. 이번에 바꾸는데 딱 제 이름으로만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공동명의로 하자 그러던. 네, 뭐. 아들이 말을 얼버무렸는데 상대방 쪽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라면 먼저 그런 생각을 할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에 별 욕심이 없어서 황 씨가 주는 대로 받을 아들이었습니다. 어차피 제 명의로 주셔도 나중에 또 바꾸면 세금이 2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황 씨가 한숨을 참았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누구 앞으로 주던지 간에 예비 며느리와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황 씨는 아들이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황 씨는 아들에게 줄 것 주고 그 뒤로 사는 것은 아들이 알아서 할 일이었습니다. 부부가 집을 공동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부가 정할 일이지 황 씨가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조금 찜찜한 기분은 있었지만 그렇게 하자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찜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명의 좀 빨리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민망하다는 듯 말하는 아들에게 황 씨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결혼 전에 줄게. 왜? 급한 일 있냐? 그게 대출을 좀 받아야 해서요. 뭐? 무슨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좀 받으려고요. 너무나도 뜬금없는 말에 황 씨가 아연실색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사고 쳤어? 그게 아니라면 당장 대출을 받아야 할 만큼 큰 돈이 필요할 리가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아들도 모아둔 돈이 있으니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대답을 듣고는 황 씨가 헛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게 수연이네 집 사업 때문에 잠깐 1억만 빌려달라고 해서요. 어떤 정신머리면 1억이라는 큰 돈을 빌릴 생각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가며 말이죠. 그게 말이 되냐? 그것도 너희가 필요해서도 아니고 저가 사업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이건 누가 들어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들도 그걸 모르지 않았는지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런데 급하다는데 어떡해요.
결혼도 미뤄야 할 것 같다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할 결혼인가 싶었습니다. 간절한 아들의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아들보다 간절한 게 황 씨였습니다. 다른 일이었다면 모두 맞춰줘라 했겠지만 이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집을 공동 명의로 하자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돈까지 빌려달라는 말을 어떤 바보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가 황 씨의 아들인 듯 했습니다. 한 달만 쓰고 돌려줄 수 있으시대요.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한 달 뒤에 자기 돈으로 쓰라고 그래야지. 그걸 왜 너한테 빌려달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장가 가라면서요. 무슨 매매혼도 아니고 돈을 줘야 결혼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저도 좀 부담스럽다고 말은 해봤는데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잖아요. 그 정도 믿음도 없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어쩜 이런 맹추 같은 아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달라는 걸 어떻게 납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지만, 아니 결혼할 사이라면 이런 문제는 더더욱 조심스러운 게 당연했습니다. 너는 이상하지도 않냐? 황 씨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황 씨의 질문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도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그러고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혹시라도 나중에 뭐가 잘못되면 너는 그냥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니야? 부부 사이에 빈털털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잘못될 일이 뭐가 있는데요. 이혼이요? 이혼이 그렇게 쉬워요? 이 순진하고 바보 같은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령 처가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결혼해서 살아보고 진짜 가족이 됐을 때 결정을 하는 거지. 어떻게 식도 올리기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 너 이거 잘 생각해 봐야 한다. 그나마 그 집의 명의가 황 씨의 것인 게 다행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옮겨주려고 했었는데 요즘 정신이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황 씨에게 서운해했습니다. 어떻게 겨우 결혼하는 아들 앞길을 막으세요? 그 말에 뒷골이 땡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앞길을 막아? 너 정말 네 앞길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냐? 답답함에 아들에게 윽박을 질러보기도 했지만 아들은 눈에 뭐가 씌었는지 통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일로 결혼 못하게 되면 아버지도 두고두고 후회하실 거예요. 아들이 순하긴 해도 멍청하진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말로 구워 삶은 건지 몰랐습니다. 7살이나 어린 예비 신부를 무척 아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콩깍지가 씌워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오히려 황 씨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황 씨는 우선 한 발짝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다 좋다. 그러면 근데 결혼 전에 상견례는 해야겠다. 날짜가 촉박하기에 상견례는 생략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선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꼭 뭐하는 사람들인가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까지 안 된다고 하면 나도 더 이상 네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다. 황 씨가 강하게 나가자 아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결혼을 서두르는 것이 둘 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 줄 알았지만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나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황 씨에게 인사도 오지 않는 예비 며느리.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10년, 20년.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아들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흘러가는 걸 눈뜨고 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
황 씨는 확신했습니다. 아니, 아가씨는? 황 씨는 예비 며느리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안면이 있는 아가씨였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자 아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수연이가 아버지 원룸 건물에 살았어요. 지난번에 이사를 나갔던 2층에 살던 아가씨였습니다. 황 씨는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원룸에 살던 세입자가 자신의 예비 며느리가 됐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이사를 나가며 인사를 했는데 그때도 그런 말은 일절 하지 않았던 아가씨였습니다. 분명 그때도 만나고 있을 때였는데 말이죠. 조금 민망해서 말씀 못 드렸어요. 임차인이랑 집주인 사이인데 오해하실까봐 그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하지만 이건 웃어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황 씨의 건물을 자주 오가긴 했지만 도대체 어떤 계기로 결혼할 사이로까지 발전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돈 얘기까지 더해지니 의심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이 상황을 황 씨만 이상해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모두가 황 씨를 속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 이런 인연이 다 있어요. 이것을 예비 사도는 그저 인연으로만 치부했습니다. 그렇지만 황 씨는 그저 그런 우연으로 이루어진 인연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비 사도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원룸 건물 있잖아요. 수연이가 살았던 그것도 애들한테 관리를 맡기실 때가 된 거 아닌가요? 제 건물을요? 그렇잖아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힘에 부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황서방도 곧 쉰인데 그 정도 건물 하나는 있어야 저희도 딸 시집 보내는 면이 설 것 아니겠어요? 아니, 상가도 하나 주기로 했고,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 뭘 더 바라는지 몰랐습니다. 에이, 어차피 아들 하나 있는 거 다 황서방이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만 조금 당기는 게 어떻겠냐 하고 여쭙는 거예요.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보니 상도둑이 따로 없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있는 듯 했습니다. 아니, 저희 아들한테 1억을 융통해 달라는 말도 하셨다면서요. 그러자 예비 사돈이 황 씨의 아들을 흘겼고 아들이 황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아, 그거는 잠깐 좀 쓰고 돌려주려고요. 뭐, 급한 건 아니고 나중에 줘도 되는 거고요. 우리 황서방이 아버지한테 말을 이상하게 전달했나 보네요. 그리고 그 건물은 제 노후 자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제가 죽으면 그때 자연히 아들한테 가겠지요. 관리만이라도 맡기면 아니요. 제가 거기 살면서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비 사돈은 열불이 나는지 벌건 목덜미를 만지며 옷을 펄럭거렸습니다. 잠깐 실례 좀 할게요.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네. 저도 잠시만요. 예비 며느리가 화가 난 사돈을 따라서 나갔습니다. 바깥 사돈과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바깥 사돈도 잠시 담배를 태운다며 나가자 앞자리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어쩜 이렇게 경우 없는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아버지, 그 건물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들이 그 건물을 원했던 건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들도 돌아가는 상황이 이상했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냐? 이 결혼이? 그러자 아들도 심란한 듯 한숨을 쉬면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시간 있잖냐?
이게 맞는지 너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봐라. 그 말을 하고 황 씨도 잠시 일어났습니다. 이야기 나눌 사람도 전부 자리를 비운 상태이기 때문에 황 씨도 불이 난 듯 뜨거운 속을 달래려 찬바람을 막기 위해 나갔죠. 그런데 식당 바로 앞에서 예비 며느리와 사돈이 조심성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노인네가 딱 봐도 건강해 보이잖아. 상속받을 때까지 언제 기다릴래? 그리고 살아있을 때 받아야 명의도 바로 네 앞으로 돌리지. 최소한 공동명의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머리 잘 써라. 잘하고 있잖아. 네 앞으로 한몫 단단히 챙겨야지. 그게 아니면 누가 7살이나 많은 노총각한테 시집 간다니. 그래도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야? 뭐 그건 그렇지. 어쩜 건물주 아들을 다 꼬셨냐? 시집 못 갈까봐 걱정했는데. 열심히 얼쩡거렸지 뭐. 사람이 순진해서 그냥 넘어오던데? 대화를 들은 황 씨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충 들어도 황 씨의 아들과 여자의 만남이 그저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의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확실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고 돈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돈도 같이 작당 모의를 한 것 같았습니다. 이건 조건을 보고 하는 결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을 가지고 농락하는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이런 범죄자나 다름없는 사람들과 내 아들이 가족이 되도록 둘 수는 없었습니다. 황 씨가 자리로 돌아오자 차례로 상대방도 돌아와 앉았습니다. 어쨌거나 결혼 후에 차차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아니요. 황 씨가 여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원룸 건물이든 1억이든 뭐든 결혼 전에도 후에도 줄 마음 없습니다. 네? 결혼이 정하고 싶다면 제 도움 없이 해야 할 겁니다. 그러자 모두 다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모아둔 돈 있잖냐? 그거랑 저 아가씨가 모아둔 돈. 딱 그렇게만 가지고 결혼해. 나는 그 이상은 못한다. 너 살고 있는 그 집도 명의 못 줘. 빠른 시일 내에 팔아버릴 거야. 그래도 결혼하고 싶으면 해. 아니,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결혼 안 할 거냐? 내 도움 없으면. 하긴 해야죠. 근데 왜 그러세요? 아들이 대답하며 예비 며느리를 쳐다보았는데 아들과는 생각이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것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자 예비 사돈이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보자 하니까. 사람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돈 좀 있다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노총각 겨우 결혼하게 해줬으면 집이든 뭐든 다 줄 생각을 해야지. 그깟 돈 몇 푼 아까워서 장가 보내겠어요? 우리 딸이나 되니까 46이나 먹은 남자 구제해준다고 하지. 밖에 나가보세요. 그 나이에 30대랑 결혼할 수 있나? 누가 누굴 구제해 준다는 겁니까? 그러는 여자 나이 39이면 적은 나이 아닙니다. 그쪽도 계산이 섰으니까 결혼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까 이 앞에서 하는 얘기 들으니까 한몫 단단히 챙기라고 딸 교육 잘 시키고 계시던데 한몫 챙기려고 스스로 결혼하겠다고 한 거지. 우리 아들 구제해 주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자 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듣자하니 내 아들인 것도 알고 접근한 것 같은데 그런 걸 알고도 내가 내 재산을 떼줘야 합니까? 경찰서에 보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세요.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고요. 사기를 치려거든 다른 데 알아보세요. 뭐요? 사기요? 돈 뺏고 집 뺏고 건물도 뺏어가서
나중에 이혼이라도 할 작정이었나 보죠? 이혼이라니요? 그럴 리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우리 딸이 황서방을 사랑한다길래 결혼시키려고 그랬던 거였지. 그래요. 그러면 돈 같은 거 없어도 결혼할 수 있겠네요. 그러자 말문이 막힌 듯 보이는 여자. 수연아, 이번엔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상심한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인연을 만났다며 행복해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국을 맞이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황 씨가 의심해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감쌌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진짜 이상한 양반이네. 상견례를 하러 온 게 아니라 결혼 파토 내러 온 거구만. 잘 만나는 남녀를 이렇게 이간질을 해? 내 아들 등골 빼먹으려는 사람들 얼굴이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데 아버지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뭐라고요? 내 딸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딸 시집 보내서 팔자를 고쳐보려거든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아니면 차라리 로또를 사시던가. 이 사람이 진짜 듣자 하니까. 저도 더 이상 이런 대화 나누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피차 볼 일 끝난 것 같은데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말없이 황 씨를 따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건물 안 주셔도 원우 씨랑 결혼할 거예요. 당연하죠. 뒤늦게 예비 며느리였던 여자가 그런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계산을 잘못했다고 생각했는지 무척 다급해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결혼한 뒤에 시간이 흐르면 모두 가지게 될 것인데 그걸 앞당겨 보려다가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차는 지나갔습니다. 어떤 말로도 돌아선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황 씨와 아들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황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겠다고 우기지는 않는 아들을 보고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하겠어요. 어쩌면 아들의 말도 틀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뭐하러 결혼에 집착했는지 몰랐습니다. 그깟 며느리가 뭐라고, 그깟 손주가 뭐라고. 그렇게 결혼해서 평생 불행하다면 차라리 혼자가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아들은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다시 그 여자를 만나겠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황 씨는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 결혼하라는 소리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전처럼 쉽게 남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좋은 짝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황 씨는 닥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에 대한 걱정은 접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단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야만 황 씨도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혼자라고 꼭 불행하다고는 볼 수 없기에 아들의 인생은 아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황 씨도 마음 한구석에 있는 짐을 어느 정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